신규 확진자가 6,233명으로 전날보다 685명 줄었습니다. 정부는 유행이 정체 국면에 들어갔다고 평가했는데 거리 두기 조치 연장이나 종료 여부는 다음 주 상황을 지켜본 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600여 명 줄었습니다. 거리 두기 효과가 나타나면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엊그제 질병관리청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현재 거리두기 방역 조치 하에서 12월 말에는 8,000명대까지 신규 확진자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요. 예. 최근 경향성을 보면 지난 12월 8일 처음으로 7,000명대 신규 확진자를 보였고 이후 일주일 만에 7,800명대 신규 확진자로 최고치를 보였는데 네. 당시에 조만간 1만 명대의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일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예상과 다르게 다행히도 더 이상 증가는 하지 않고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최근 며칠 사이에는 다소 감소하는 양상도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 유행 상황에 급한 불은 컸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최근 유행 상황에 대한 이런 부분은 최근 유행 상황에 대한 어떤 위기감으로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방역에 동참하시는 부분,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부터 시행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재시행의 효과가 분명히 반영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더불어서 특히 60대 이상의 어떤 3차 접종률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작용을 하면서 이 어떤 유행 상황이 좀 안정화됐거나 다소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크리스마스와 연말인 이번 주 주말하고 그리고 다음 주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향후 양상은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급증세는 완화가 됐지만 위중증 환자는 사흘째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지난 이 시간에서도 전망을 하셨지만 한동안 위중증 환자 규모는 계속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망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신규 확진자 최고치를 보였던 지난주 확진자 중에서 일부가 위중증 환자로 발전을 하면서 이번 주에 이어서 다음 주까지 이런 위중증 환자 발생이 지난주 영향에 따른 발생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에 따른 사망자도 발생을 하면서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규모에 있어서는 다음 주에 다시 최고치를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위중증 환자 추이는 현재 평일인데도 신규 확진자 규모가 6천 명대 초반까지 감소는 했습니다. 예. 다만 아직은 신규 확진자가 아주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적어도 어떤 이 규모 자체가 조금 더 감소할 수는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는데 예. 이러한 유행 사안이 내년 연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한 규모의 위중증 환자 발생은 내년 연초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다만 60세 이상의 연령층에 대한 3차 접종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작용하느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위중증 환자 발생이 예상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정부가 다음 주 상황을 보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연장 또는 종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장하게 되면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지금은 방역 조치만을 강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예. 코로나19 상황이 거의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호소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지금과 같은 어떤 유행 상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을 때에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등과 같은 방역 조치 강화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경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자영업자분들한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관건은 지금 현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12월 18일부터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이 되는데 방역 당국에서 밝힌 것처럼 다음 주 유행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소 감소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방역 조치를 종료하는, 그러니까 지금 거리두기를 종료하는 정도의 큰 폭의 유행 상황 감소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연장 가능성의 무게가 상당히 많이 실리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아무래도 지금 유행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또 오히려 자영업자분들과 연결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조금 상황을 이해해 주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예. 예. 자, 그런가 하면 방역 당국이 오미크론 변이를 3-4시간 안에 판독할 수 있는 검사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차단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뭐 새로운 진단법은 아니고 여전히 PCR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예. 기존에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4개의 주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법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여기에 오미크론까지 추가가 되면서 총 5개의 주요 변이 바이러스를 한 번에 판독할 수 있는 변이 진단 검사법이거든요. 이게 이제 오는 30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이제 배급이 되면서 활용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그러니까 특히 오미크론에 대해서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 그동안 역학조사에 있어서 오미크론 전파 속도를 역학조사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네. 계속 허점이 발생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면서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진행되는 부분 또는 지역사회 전파를 전파 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미국 FDA가 화이자에 이어 미국 머크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도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들 치료제가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어떤 원리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나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나 항체 치료제와는 다르게 그 타겟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백신이나 항체 치료제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네. 지금 머크나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 중합 효소의 기능을 억제하거나 단백질 분해 효소의 기능을 억제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변이 바이러스에 있어서 주요 변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스파이크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백신 항체 치료제가 잘 작용을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반면에 지금 말씀드린 경구용 치료제는 타겟이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아직까지는 효과를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런 경구용 치료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바이러스 자체도 이 경구용 치료제를 회피할 수 있는 내성 바이러스로 발전할 가능성은 향후에 충분히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승인된 미 머크사의 경구 치료제의 경우에는 고위험군 감염자의 입원 및 사망률을 낮추는 비율이 약 30%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게 90%에 가까운 화이자 치료제와 비교를 하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 차이라면 실제 의료 현장에서 두 약을 사용할 때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임상시험 결과기는 합니다만 몰루피나비르 같은 경우에는 입원 및 사망 예방 효과가 30% 정도고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약 89%, 이제 90%에 가까운 효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임상시험 결과를 실제로 이제 현장에 적용을 했을 때, 그러니까 리얼월드에 적용을 했을 때는 효과가 임상시험 때보다는 다소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실제 적용을 했을 때 70%대 후반부터 80% 정도의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예. 반면에 머크의 치료제는 30%에서 더 낮아지면서 20%대의 어떤 중증 예방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머크의 이렇게 효과가 낮아지는 부분은 과연 20% 정도의 어떤 중증 예방 효과가 의약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을까라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의문점이 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적용을 했을 때 두 경구용 치료제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